안녕하세요. 라이브 상담과 함께 찾아온 황심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홀로 이 방송을 기다리고 계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기다리고 계셨나요? 아, 저기 농담처럼 코로나19와 함께라는 짓궂은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주제로 상담을 하기에 혼자 혹은 함께라는 단어까지 들이대며 속임말을 시작하나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 열렬히 사랑하고 살벌하게 싸워대는 그 시끌벅적한 관계, 듬직한 그와 아름다운 그녀를 묶어 부르는 이름, 바로 부부. 특히나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풋풋한 신혼부부 한 쌍이 우리 어떻게 해야 함께 잘 살 수 있을지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며 황성민 박사님께 상담을 신청했답니다. 와, 황심소 최초 부부 상담이라니 벌써부터 무진장 기대되시죠? 황심이 역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감히 넘보지 못할 부부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성격의 내남자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황 박사님과 만나 사랑과 전쟁을 진행시킬지 너무너무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 이제 그만 뜸을 들이고 그 어떤 라이브 상담보다 흥미진진하고 때론 서늘하다 못해 무섭고 종국엔 혼자 듣기 아까워지는 라이브 상담 방송 일부, 그에겐 맞고 그녀에겐 틀리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에겐 맞고 그녀에겐 틀리다 1. 이 XX가 지금 내가 집에서 논 줄 아냐, 내 딴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꼭 오빠는 그러면 넌 집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밖에 가서 빨리 돈을 벌어오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끝에 또 넣어줘. 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계속 눈치가 보이죠. 눈치가 보이죠, 그죠? 본인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계속 눈치 보고 또 때때로 핏대나게 한바탕 싸우고 이러면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돈을 벌고 빨리 돈을 벌어야죠. 빨리 돈을 버는 게 본인은 좋겠다? 네. 왜 빨리 돈을 버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황심소를 찾아온 알콩달콩 사랑스럽고 싱그러운 신혼부부. 10년을 넘게 사귀어오며 어느 커플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아낄 것 같은데 둘의 분위기가 영 그렇지 않네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여 남편은 이렇게 싸우면서 살지 않으려면 빨리 돈을 벌기만 하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두 내담자, 휴머니스트 남편과 로맨티스트 아내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연, 이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려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운동을 배우던 체육관에서 부업으로 코치직을 맡아서 하고 있고 재테크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 본업인 교직에 대해서는 열정이 사라져가고 일의 재미나 보람을 점점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심사는 결혼생활과 자녀 계획입니다. 둘이 함께 살다 보니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의견 조정을 하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였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연애를 끝으로 2개월 전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연애 기간 동안 3번의 결혼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파혼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2번은 싸워서 헤어졌고요. 1번은 남편의 사업 준비로 인해 미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을 하게 됐죠. 신혼집을 올해 7월에 구해서 그때부터 계속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고부터는 연애 때보다는 싸우는 빈도는 매우 적어졌어요. 하지만 한번 싸우게 되면 너무 크게 일이 번져버려 몸싸움까지도 하게 된답니다. 앞으로 또 그런 큰 싸움이 일어날까봐 너무 걱정되는데요. 이런 결혼 생활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 두 분 정말 같이 결혼 생활하는 거 맞을까요? 어떻게 함께하는 결혼 생활에 대해 각기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 서로 부부 상담을 하기 위해 먼저 제출한 이 사연을 서로 받고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선 남편분은 부부 상담으로 왔지만 본인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돈을 더 많이 벌기만 하면 결혼 생활이나 자녀 계획에도 어려움이 그리 없을 거라는 그런 마음인 듯합니다. 그에 비해 아내분의 사연은 두 사람의 결혼이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부터 이야기하네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서로 간의 갈등이 많지는 않은데 신기하게도 한 번 싸우게 되면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싸운다고 하니 이것도 참 신기한 상황이네요. 자, 이 사연에서는 자신의 마음은 나름 표현했는데 배우자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분들이 왜 싸우는지 어느새 느낌이 오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황 박사님은 이 부부간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파악하실까요? 그리고 이 두 부부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휴먼과 아이디얼 성향이 함께 가지고 있는 남편분부터 상담실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편하게 앉으세요. 네. 일단 지금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지난 관계는 지난 관계고 지금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네. 본인 스스로 결혼에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 결혼 생활을 내가 잘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게 있으세요? 뭐 다른 부분에서는 딱히 느껴지지 않고 이제 요새 워낙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좀 경제적인 부분에 앞으로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부담감은 느껴지죠. 근데 그 경제적으로 막연히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을 부인이 제대로 잘 사용 못하고 그냥 하랑방탕하게 날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부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는 와이프가 결혼하고 잠시 일을 쉬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돈을 안 버는 경우에는 제가 더 벌면 되는데 그럴 때는 만약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무슨 지원이요? 뭐 집안일이라든지 아니면 심적으로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든지. 왜요? 제가 사실은 이제 알바식으로 일을 두 가지를 했는데 그렇죠. 투잡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침 일찍 나가서 그렇죠. 밤 늦게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뭐 집안일을 좀 안 한다든지 그거 심각하네요.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을 때 부인은 그거를 이해하거나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결혼 전부터 저축을 열심히 해오던 듬직한 남편은 결혼 후에도 번듯하게 잘 살고 싶다라는 자신의 꿈의 실현을 위해 투잡까지 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남편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 싶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남편은 자신이 바깥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결혼 후 일을 쉬고 있는 아내가 나를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그런데 황 박사님은 이런 남편의 이야기에 부인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라고 하시네요. 과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내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남편분은 조금 전에 상담을 하셨고요. 네. 네. 얼굴 표정은 보셨어요? 네. 네. 오랜 기다림과 참 나름대로 이 긴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지금 이제 고생껏 이제 행복 시작 이렇게 될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무슨 상담을 지금 해야 될까? 이 생각 안 드셨어요? 근데 같이 살고 음. 조금의 이제 다툼이 좀 있어가지고. 다툼?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 같으세요?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맞춰간다면 뭐를 맞춰갈까요? 뭐 이제 같이 살면서 집안일이라든지 집안일. 뭐 이런 그렇죠.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 편이세요? 아니면 별로 안 도와주는 편이에요? 같이 하기는 해요. 같이 하기는 네. 하는데 본인은 도와준다는 보다는 그냥 응당 지가 해야 될 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거를 본인은 좋아해요? 싫어요? 좋죠. 왜 뭐가 좋아요? 저의 이제 일도 줄어들고 본인이 하는 일을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근데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게 맞다. 그 같이 한다는 게 맞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내 혼자서 이걸 하려니까 힘든데 남편이 해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각자 집안일을 한다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충분히 느끼셨죠? 남편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니 당연히 집에서 쉬고 있는 아내는 남편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아내는 결혼했으면 남편이 아무리 밖에서 일을 하더라도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서 응당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네요. 어머, 우리 부부랑 어쩜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하나 싶으신가요? 혹은 뭐 별거도 아닌 걸로 저렇게 싸우나, 아직 신혼이라 덜 포기했나?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가요? 자, 그럼 이 상황을 어찌 보고 어찌 해결해야 하나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신은 집에서 집안일이든 모든 것을 당신이 전담을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혹시 부인하고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모든 일을 맡긴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집은 요리는 제가 해요. 오. 요리를 제가 하고 뭐 장보기 같은 거나 좀 그쪽 부분은 제가 많이 맡아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하는데, 이제 내가 뭐 나중에 이제 주말이라든지 시간 있을 때는 같이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주중에는 요리나 이런 거 하는 것만으로도 좀 시간이 빠듯하다, 뭐 그런 얘기는 했었고, 뭐 어느 정도 와이프도 수긍은 했는데, 이제 막상 자기가 그렇게 좀 더 집안일을 더 하면서 불만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말은 네. 부인이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집안일을 내가 해야 되긴 하지만 거기에도 뭐 이 남편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거고, 남편은 뭔 소리냐, 내가 바깥에서 내가 진짜 죽도록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음식 만드는 거는 조금 도와줄 수 있어, 나머지 모든 거는 네가 다 해야 되고, 또 내가 집에서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나를 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밖에서 돈도 안 벌고 집에서 시간도 많고 하는 일 없이 지내는데, 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부인은 남편이 밖에 가서 돈 버는 거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까요, 안 할까요? 부여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집에서 이 집안 살림은 거의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가 도와서 해야지, 얘 내 혼자 사는 집이냐? 이게 부인의 기본 입장일 거거든요. 나는 밖에서 일하잖아. 나는 뭐 그럼 집에서 노는 줄 알아? 나도 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판 싸우기도 하죠. 그죠? 네. 이럴 때 이제 본인은 진짜 억울해요. 내가 밖에서 진짜 돈 좀 더 많이 벌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네. 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해법이랄까,
가장 좋은 거는 뭐 제가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되고. 무슨 마음가짐 바뀌어요? 뭐 밖의 일과 또 집안일은 또 별개다. 뭐 밖의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집안일을 뭐 내가 덜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뭐 좀 버리고 밖에서도 죽도록 일하고 집에 와서도 열심히 부인 일하는 거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면 본인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지 않을 텐데 이제 그렇죠. 좋지 않은 수준이 떠나서 네. 내가 왜 결혼했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이렇게 살다가 내가 과로사로 죽는 게 아닌가 싶다 하고 네. 이 여자는 지는 그럼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면 내가 밖에서 그렇게 난리를 안 쳐도 되잖아.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그죠? 네. 이럴 때 어떡하죠? 아니면 밖의 일을 줄이는 방법도. 그럼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이 일 2개 가지고도 돈 충분하지 않는데 이러면 언제 돈 모아가지고 언제 집 사요? 또 조금 있으면 애라도 생기면 이거 완전히 내 인생 망하는 건데. 그 생각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네, 그 생각도 있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박사님께서 남편분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읽어주셨네요. 세상에나, 황심이 귀에는 저 화면 너머에서 우리 남편 마음이 저거였단 말인가 하는 아내들의 탄식이 들리는 것만 같아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생각이 그렇게까지 나쁜가? 하는 남편들의 아우성도 들리는 듯 하고요. 물론 어느 집은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내담자 부부와는 정반대가 되어 나올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단순히 집안일 하나로 기싸움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부부가 서로 정말 다른 마음으로 삶에 대한 서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상담이네요. 그렇다면 아내는 또 어떤 마음인지 다시 들어봐야겠어요. 그럼 아예 본인 대놓고 당신 바깥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아예 당신은 아예 왕노릇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만 내가 집안일은 다 할게. 이런 이야기는 본인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저도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저도 일을 하고 오빠도 이제 일을 했다가 들어오면은 네. 집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 그렇죠. 그걸 바라는 건데. 그렇죠. 저도 쉬는 게 아니고 네, 쉬는 게 같이 아니고 일을 하는 건데. 본인은 뭘 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일을 그만둬가지고. 네. 최근에 일을 그만뒀다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일을 그만뒀다는. 결혼 바로 직전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그만뒀으니까 결혼 생활에서는 본인이 일을 한 건 아니. 네. 근데 그런 집안 일은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저 나름에 엄청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네,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왜 해? 이렇게 이것밖에 왜 못해? 그거는 본인이 집안에서 청소하고 살림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본인이 시간만 지나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얼마나 잘할 건데, 그죠? 근데 지금 이 집안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내보고 프로 주부의 역할을 보이라고 하는 거, 이건 부당한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오빠한테 잘 설명을 하고 오빠 이해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죠. 왜 안 구했어요? 그냥 오빠는 그냥 들어와서 지저분한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지저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청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상대방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줘. 아니니까. 울고 싶어요. 진짜 억울해. 그러게요. 아이고, 집안일 하나에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이 부부 사이인가 결혼인가 싶으신가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들이 가진 문제가 집안일을 같이 한다, 아니면 나는 바깥일을 할 테니 너는 집안일을 맡아 해라,
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이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박사님,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서서히 파악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들 부부가 진짜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서 빨리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남편분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네요. 부인과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하고 말이죠. 그래도 이제 사이를 좋게 지내려면 좀 더 밖에 일을 조금 줄여야 돼요. 네, 어느 정도 뭐 완전히 줄이지 않더라도 좀 더 제가 집안에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되면 본인이 버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우선 중요한 건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정의 화목이니까. 뭐 부인하고 잘 지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 그러면 지금 아예 밖에 일하는 거 네. 본인이 굳이 알바를 뛸 필요 없이 본인이 그냥 이 기본 잡만 한다. 그러면 본인이 이 집에 와가지고 훨씬 더 집안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부인은 어떻게 할까요? 뭐 만족해 할 것 같아요. 만족 안 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왜 전에부터 돈을 적게 벌어와 라는 소리를 일단 들을 거고, 그럼 본인은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이 휴먼 아이디어 남편분은 어느새 자신이 가장 원했던 더 큰 경제력을 내려놓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바깥 일을 줄이고 집안일을 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룸의 아내가 적게 벌어오는 남편에 그리 만족을 못할 거라는 박사님의 이야기에 남편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나는 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삶은 뭐였는데 나는 결혼을 하고 남편이라는 명찰을 달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속으로 이 생각은 100번은 더 하고 있을 것만 같은데, 아내는 또 자신의 결혼에 대해, 남편에 대해, 아내라는 역할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럴 때 대체 오빠는 남편으로서 산다는 거, 아내를 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부부 사이 결혼하면 배우자한테 바라는 거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배우자가 기꺼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바라고 또 배우자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는 데서 바라야지.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있는데 니는 왜 집에서 팽팽 놀고 있냐. 집에서 놀고 있으면 청소를 똑바로 하고 제대로 집안 살림이나 하지. 이게 뭐야. 이거는 좀, 그럼 니 나를 청소기로 그러면 결혼했냐? 세탁기로 결혼했냐? 이야기잖아. 근데 이제 오빠가 요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하거든요. 나머지 집안일. 그래서 자기는 자기 할 도리는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본인의 할 도리는 다 하니까 그럼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못한다는 이야기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우와, 오빠하고 싸울 건덕지 진짜 많네요. 혹시 이런 식으로까지 오빠한테 질문을 하면서 혹시 오빠하고 싸워봤어요? 어떤? 네, 오빠는 집에서 이 요리도 하고 하는데 나는 돈도 안 벌어오고 집에서 내가 해야 되는 청소나 세탁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나는 할 도리도 못하고 사는 인간이고 오빠는 할 도리를 다 하고 사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네. 이한테 질문을 하면 오빠는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제가 나머지 집안일을 제가 다 한다고 말하면 오빠가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네. 왜 오빠 입장에서 네가 하냐 제대로 지금 너는 할 도리를 못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 사람이 자기는 할 도리를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할 도리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믿는 마음으로 지내거든요.
자기가 할 때를 못한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지금 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왜 싸우게 되는지도 충분히 알겠죠. 네. 본인은 내가 할 도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기도 한데 어떻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거든. 근데 오빠는 본인이 잘하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네. 이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본인이 쪼임을 당하게 되죠. 그럼 쪼임 당하면 더 억울하죠. 웬만하면 참는데 이제 문제는 본인도 어떤 경우는 팽 돌아가지고 네. 나올 때 이제 이 평소와 다른 아주 모습을 보니까 오빠도 상당히 속으로는 왜 저러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단순한 신혼 초 기싸움이 아니라는 거네요. 이쯤 되니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성향에 대해 이야기 나눌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우선 로맨티스트인 아덴의 남자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고 꼼꼼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틀을 지키지 못하면 불안해서 죽을 것만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 잘하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하지만 잘하게 되면 정말 꼼꼼하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잘 못하고 부족하다는 자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휴먼 아이디얼 남편이 생각 없이 마구 던지는 말들에 엄청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더 잘 해내리라 참을 인자를 마구 새기며 자학인지 자해인지 모를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참을 인자를 새기기 힘든 순간 폭탄처럼 폭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 남편은 어떨까요? 자신은 안팎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아내는 왜 자신의 도리를 다 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화를 낼까? 누구는 성질이 없냐 하면서 한바탕 거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사랑과 전쟁을 완벽히 찍고 있는 거였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다시 내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결혼 생활에서 밖에서 돈을 내가 열심히 버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더 잘 벌 수 있도록 부인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부인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나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본인이 바깥에서 일했기 때문에 더 나를 잘 부인이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또 미래에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고민하는데 부인은 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부인이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부인이 온라인 쇼핑몰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진 않았고 네. 제가 이제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었고 앞으로 절대로 부인한테 부인이 먼저 꺼내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와이프는 회사를 그만두고 그럼 그걸 준비하겠다. 그럴 때 네. 와이프는 네. 회사를 지금 회사 그만뒀어요? 네. 언제 그만뒀어요? 11월에요. 결혼하자마자. 그 말은 부인에게는 결혼이라는 건 회사를 그만두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고 내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 지긋지긋한 직장은 안 다닌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뭐 그렇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한테는 상당히 또 다른 부담감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너 빨리 왜
직장을 안 찾거나 돈벌이를 안 하느냐. 결혼하고 나서 지금 2달, 3달 정도 지났는데 이 3달 동안에 그 이슈로 가지고 부인하고 뭐 좀 말실험을 했거나 한바탕 한 거는 몇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 한 5-6번.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네. 이상은 있었다는 이야기네. 네. 그럴 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부인에 의해서 잘 수용이 되거나 잘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못 가졌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누나가 야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하는데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뭐 좀 상담 좀 받아봐라 이렇게 됐다는 상황이네요. 오늘 이제 온 스토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찾아지네요. 그죠? 네. 자,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믿는 남편. 그런 남편은 결혼과 함께 때를 노려 직장을 그만둔 아내에게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라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네요. 세상에나, 새로운 일을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본인이 스스로 관심이 1도 없던 온라인 쇼핑몰이라니. 자, 이 부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감이 오시죠? 확실히 이 부부는 결혼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두고 동상이몽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부인이 생각했던 결혼과 남편이 생각했던 결혼이 얼마나 달랐는지 느낌이 팍팍 오시죠?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열심히 일하는 듬직한 남자친구를 보며 분명 편안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꿈꿨던 아내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XX가 지금 내가 집에서 논 줄 알냐. 내 딴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꼭 오빠는 그러면 넌 집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밖에 가서 빨리 돈을 벌어오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끝에 또 넣어줘. 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계속 눈치가 보이죠. 눈치가 보이죠. 그죠? 본인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계속 눈치 보고 또 때때로 핏대나게 한바탕 싸우고 이러면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냥 돈을 벌고 빨리 돈을 벌어야죠. 빨리 돈을 버는 게 본인은 좋겠다? 네. 왜 빨리 돈을 버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눈치 보이고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 저도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벌어서 자금적으로 예. 보탬이 돼야죠. 지금 본인이 밖에 나와서 돈을 안 벌면 집안 사는 게 힘들어요? 그건 아닌데 예. 너무 현실적으로 이제 오빠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 돈이 없다. 현재 상황에 돈이 없다라는 거는 내일 뭐 이 밥해 먹을 쌀도 못 산다 해요? 아니면 현실 상황에 돈이 없다는 건 뭔 뜻이에요? 이제 미래에 이제 아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아기도 준비해야 되고 뭐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청약도 해야 되고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모아둔 돈은 없고 모아둔 지금 돈은 그렇죠. 둘이 아기 없을 때 둘이 빨리 모아가지고 해놓자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그만둔 상황이니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살림하는 상황이니까 오빠는 이 집에 조금 더럽거나 뭔가 정리가 안 됐으면 그걸 기하로 가지고 너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빨리 가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내가 이 집안일 이렇게 도와주는데 나는 바깥에서 돈 버느라고 힘들고 집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팽팽 노는 너를 위해서 내가 집안일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이 XX 같은 이게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야, 이거 어떡하죠 이거? 결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과연 두 사람이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어떤 기대와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해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와 결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결혼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사랑의 당연한 종착역은 결혼이다 하며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사는 것일까요? 이제 이 부부가 가진 결혼의 의미나 생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으니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경제력에 대해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는지 황 박사님의 상담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월급의 60%, 70%를 저축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결혼 후 겨우 20% 정도의 저축밖에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덧붙여 자신의 꿈은 약 7년 후 순자산이 10억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사님은 남편이 과거 어떤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성취해 나가다가 실패한 사례를 상담 중간중간 확인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네. 무슨 일이든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가 높으면은 그럼 목표가 높은 거하고 관계없어요. 본인이 목표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목표가 높은 거와 관계가 없이 본인이 자기가 어떤 거를 이루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기보다는 목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 더 얻지 못할 그런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거는 상당히 이상적이고 그 이상적이라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생활하든지 어떻게 지내는 거와 관계없이 이래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그게 당위성일 수도 있고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서 본인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7년 후에 10억을 가지겠다 라고 하는 거 자산 10억은 돼야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마음은 자산 10억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게 안 되는데 또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10억은 안 될 거야.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 안 되는 게 아니 마누라가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좀 더 벌면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일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해가지고 더 돈을 벌고 저축이 더 많아지면 내가 되는데 이런 마음이 더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본인은 진짜 축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큼 본인이 지금 재밌게도 네. 20% 본인의 소득의 20%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자산을 네. 10억을 10년 안에 만든다고 하면 지금 본인 자산이 한 5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5억을 10년에 만들면 1년에 5천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1년에 5천만 원 저축을 하면 뭐 그냥 대충 계산을 해도 한 달에 400만 원을 네. 저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한 달에 400만 원을 저축을 하려면 본인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겠어요? 2천만 원은 벌어야 돼요. 20% 저축을 하는 상황이라면. 네. 본인이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는 거는 그건 불가능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필수 생활 비용이 80%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안 돼요. 네. 생활비가 만약에 제가 뭐 200을 쓰면은 제가 돈을 많이 벌다고 하더라도 뭐 200에서 뭐 50에서 100 정도 추가되겠지 필수 생활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1000만 원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네. 그럼 본인이 네. 소득에 따라서 네. 생활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신가요? 남편은 지금 7년 후 10억이라는 목표를 말하면서도 자신이 현재 버는 금액과 저축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단순히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거기다
상황상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부가 함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부인은 일을 할 생각도 돈 벌 궁리도 거기 없어 보이고 집안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왜 총각 때랑 다른 거야? 결혼이 원래 이런 건가? 그렇게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내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며 아내와 싸울 이유와 배경만을 만들어 왔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생각하니 남편이 그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정확한 방법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아내의 깊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아니 그래도 뭐 철없는 남자들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살 길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다 이렇지라고 생각하고 참고 그냥 니야 떠들어라. 나는 어쨌든 집에서 살림하는 거 좀 더 잘하도록 나는 열심히 노력해보지. 이 생각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그래 니만 돈 벌 줄 아냐? 나도 돈 벌 줄 안다. 이러면서 빨리 일자리를 찾고 싶으세요? 어느 쪽이에요? 둘 다예요. 집안일도 하면서 오, 본인이 스스로 슈퍼우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집안일도 남편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남편이 감동 수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빨리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나도 직장생활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렇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집안일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하고 빨리 직장도 구해가지고 새로 구해가지고 돈도 벌고 그럼 본인은 직장 나가면 지금보다 직장 일에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쓰고 집안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똑같이 집안 엉망이 돼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산 거는 한 6개월 정도 되고 미리 신혼집을 구해가지고 6개월 정도 됐었는데 한 3개월 정도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럼 일종의 예행 연습을 했군요. 결혼생활 예행 연습.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본인 결혼생활을 2, 3개월로 볼 게 아니라 6개월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이렇게 됐나 했는데 근데 그 6개월 사이에 이제 직장 다닐 때는 그래서 본인은 나는 결혼생활을 직장 다니면서 결혼생활을 했다라는 마음을 일부 가지고 있고 집에서 쉰 거는 얼마 안 되는데 뭘 날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으아 이거 진짜 스토리가 헷갈리기 딱 좋겠네요. 자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직장 다니면서 나름대로 남편하고 지낼 때하고 직장 그만두고 남편하고 지내는 거하고 이 차이는 어떻게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어요? 제가 어쨌든 그만둔 상황에서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집안일을 그렇죠. 오빠도 회사 다닐 때는 저한테 막 집이 더럽다고 뭐 빨래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했었다. 오 맞아요. 그만두고부터 이제 그 소리가 있는 거죠. 들으니까 이제 저도 기분이 좀 더 나빠지죠. 그리고 사실은 회사 다니면서 본인이 오빠가 뭔데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에 대한 공격이나 오빠가 지랄한다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회사 그만두고 하니까 이 오빠가 내 돈 못 벌어온다고 나를 구박하나 무시하나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진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헷갈리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이 골치 아픈 상황이 있는데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조건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해줄 거란 믿었던 사람이 어느새 가장 눈치를 주고 돈을 벌어오라고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남편의 잘못이라고도 아내의 잘못이라고도 말하긴 어렵답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결혼 생활을 원했고
어떤 삶을 꿈꿨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그저 자신도 모르게 큰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 내 욕망을 정확히 알고 그와 더불어 상대의 마음과 욕망을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지, 혹은 함께 하기 어렵다면 각자 자신이 바라는 삶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지 생각하고 실행에 옮겨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그에게 맞고 그녀에게 틀리다 1부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